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지은의 작은 원룸 안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너 아직도 준비 안 했어? 문이 벌컥 열리며 최지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이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수건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지은, 25세, 한국인, 은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꿈을 쫓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웃으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지만 내면에는 늘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최지윤, 26세, 한국계 호주인, 은 이지은의 절친이었다. 호주에서 자란 지윤은 자유분방한 성격과 강렬한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모델 일을 시작하며 이지은과 다시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지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이지은은 그녀의 첫 친구가 되어줬다. 그들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홍대 거리에서 춤을 추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이지은에게 지윤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녀는 지윤의 웃음, 손짓, 그리고 무심코 던지는 농담에 자꾸만 심장이 뛰었다. 미안. 문 잠갔다고 생각했어. 이지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소리쳤다. 지윤은 멋쩍게 웃으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잠시 멈칫했다. 너 진짜 예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지은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맥주를 마셨다. 지윤은 이지은의 방에서 자주 놀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이지은은 지윤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지윤이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이지은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녀의 감정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지은은 말을 돌렸다. 하지만 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은아, 너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 알아. 그 순간 이지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윤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지윤아, 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해. 나한테 다 말해. 그 밤, 이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다.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이지은에게는 끝이 시작되는 듯한 불안함을 안겼다. 다음 날, 지윤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지은을 대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지은은 그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고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직감했다. 지윤은 정말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고백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우정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지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마감이 다가오는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윤의 생각뿐이었다. 너, 요즘 좀 멍해. 동료인 민서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이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고백 이후 지윤과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지윤은 여전히 톡으로 농담을 보내고 주말이면 이지은을 불러내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지은은 지윤의 웃음 뒤에 숨겨진 망설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지윤을 밀어냈나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한편 지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호주에서 자란 그녀는 성 정체성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달랐다. 그녀는 이지은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지은의 고백은 그녀에게도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은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지우는 한강변을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지우는 이지은을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로 불렀다. 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말에 이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너 나 싫어진 거야?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아. 난 너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 근데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했다. 지우는 이지은을 친구로 사랑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이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우리 부모님은 날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우는 그런 이지은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은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지우는 이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 말은 이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의 사랑이 친구로서의 사랑인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지훈은 모델 촬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이지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절친이 나한테 고백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의 생각이 나.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 너도 그 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훈은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지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한편 이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디자인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그린 일러스트에는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이건 나와 지훈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지훈이 그녀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이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지훈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지은은 답을 찾기 위해 지훈에게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이지은은 지훈과 약속한 날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루프탑바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지은을 끌어안았다. 오랜만이야, 은아. 하지만 이지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칵테일을 주문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지만 이지은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지훈아, 나 진지하게 말할게. 이지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은아,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근데 난. 지훈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이지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우정에 얽매여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이건 나한테도 처음인 거야? 이지은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픔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받아주길 바랐지만 동시에 지훈의 망설임이 그녀를 더 깊이 상처 입혔다. 며칠 뒤 이지은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큰 상을 받게 되어 시상식에 초대받은 것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지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상식 날, 지우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지은은 그녀를 보자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우나, 너 진짜 멋져.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대답했다. 너도 꽤 괜찮은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처럼 가벼운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난 후 지우는 이지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은아, 나 다음 달에 호주로 잠깐 돌아가려고. 이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왜?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이지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피해 떠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지은은 혼자 집에 돌아와 울었다. 그녀는 지훈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지훈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이 호주로 떠난다는 소식은 이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지훈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지은은 자책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한편 지훈은 호주로 돌아가기 전 이지은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차가웠고 강물은 잔잔히 빛났다. 은아, 나 진짜 너 때문이 아니야. 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난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지훈아, 나 기다릴게. 너 마음 정리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훈이 호주로 떠난 후 이지은은 일상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작업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일러스트는 점점 더 감성적으로 변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다. 지훈은 호주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지은과의 관계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내 절친이 나를 좋아한대. 근데 나도 그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지훈을 응원하며 말했다. 지훈, 내 마음 따라가. 한국 돌아가서 솔직해져. 그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지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시선과 이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한편 이지은은 우연히 지훈의 소셜미디어에서 그녀가 호주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 지훈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지은은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훈아, 잘 지내? 나 너 많이 보고 싶어. 지훈은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전화했다. 은아, 나도 너 보고 싶어. 그 말에 이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전화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은아, 나 한국 돌아가면 너랑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지훈의 말은 이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려웠다. 지훈이 호주에서 돌아온 날, 이지은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지훈이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훈아, 너무 보고 싶었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이지은을 마주 안았다. 두 사람은 이지은의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호주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다. 지훈아,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아,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친구로서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녀의 말은 이지은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근데 나 아직 두려워. 한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지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이지은은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이지은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녀의 원룸을 방문했다. 이지은은 당황하며 지훈을 소개했다. 엄마, 이건 내 친구 지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친구. 너희 둘 사이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 말은 이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지훈은 그런 이지은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은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이지은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지훈은 그런 이지은을 보며 말했다. 은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지은과 지훈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누비며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이지은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관계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이지은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사실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여자를 좋아한다고?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그런 이지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은아,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며칠 뒤, 이지은은 부모님 댁으로 갔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였다.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가 왜 같이 온 거지? 이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엄마, 지훈이는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녀는 이지은을 따로 불러 말했다. 은아,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엄마,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날 이지은과 어머니는 긴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지은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려 했다. 지훈은 밖에서 기다리며 이지은을 응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은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엄마가 날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근데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이지은을 끌어안았다. 나도, 은아. 우리 같이 행복하자. 시간이 흘렀다. 이지은과 지훈은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고 지훈은 모델 일을 계속하며 자신의 꿈을 좇았다. 이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 이지은은 그 작은 변화에 감사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은하, 우리 나중에 같이 세계 여행 갈까?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어디든 너랑 같이면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지은과 지훈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이지은의 원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지훈아,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이지은이 속삭였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은하.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편견을 뛰어넘었다. 이지은과 지훈은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로 남았다.